조국혁신당 공보단장 겸 여성위원장 맡고 계신 정춘생 위원장 모시고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주로 거리에서 네, 많이 맞습니다. 만나 뵀어요. 네, 저희가 동접 7, 12 뭐 이럴 때 네. 저희 편의점하고 함께 해주셨는데요. 첫 출연이시니까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저희가 하도 세상에 사나워서 뜨거운 연대 인사 그리고 네. 평화의 인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봄에 태어난 여자 정춘생입니다. 저의 이름처럼 조국혁신당에 봄날의 햇살을 선사할 결심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당직자셨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보셨죠. 네. 그 국회 출입하고 이럴 때 민주당 출입 기자 시절에 굉장히 많이 뵀었는데 왜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셨습니까? 네, 사실 27년간 당직자 활동을 네. 했고요. 일을 했고 정말 찐 당직자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하고 정춘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27년 일하셨어요? 네, 97년도에 대선 때 자원봉사하고 예. 98년도에 당직자 공채로 들어와서 네. 쭉 당직자 생활하다가 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네. 2021년 그 6월 1일부터는 여성가족 청와대에서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무직 당직자로 또 네. 일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내 청춘을 보면 제 청춘 자체가 민주당이고 민주당 없이 저의 설명이 안 모든 되네. 삶이 저의 피땀 눈물이 모두 묻어 있는 게 민주당인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놀라울 정도로 예. 어떻게 옮겼을까 하는데 주변에 제가 상의를 하면서 했더니 다들 잘 생각했다. 가서 원래 거기가 너는 더 어울리겠다. 너의 생각을 펼치면서 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제가 그전에는 강서구청장 제가 작년에 네, 출마했었던 거 알고 맞아요. 계시죠? 예. 그때 사실은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당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당직자에게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 네. 그 기회를 보고 내가 도전을 하겠다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나왔나 봐요. 그 당시 김태우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 그것도 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 당시도 한 17%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네. 최종적으로 공천받으신 진기훈 후보하고도 차이가 거의 없었던 네. 0.1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들은 건데요. 근데 전략 공천을 당했어요. 저는 배제됐고 네. 경선의 기회는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경선 준비를 만땅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회도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깊은 고민 끝에 그래도 내가 당직자인데 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남아야 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수용을 하고 승리를 위해서 일단 뛰어보자. 네. 그래서 진기훈 후보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 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거 지고 끝나고 나니까 그 무력감, 내가 27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부정,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있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력감들이 있었고, 그럼 앞으로 이제 뭐 할까, 네. 뭐 고민을 하고 많이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딱 조국혁신당이 나온 거예요. 네. 나타난 거예요. 예. 그때 정말 국민들의 열망을 확실하게 뚫어줬죠.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선명한 구호가 저의 내리를 꽉 쳤어요. 딱 쳤어요. 그래서 이제 27년 민주당을 떠나서 네네. 조국혁신당으로 네네. 이동하셨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여성을 주요 이슈로 걸고 네. 계세요. 네네. 성평등 그리고 여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가부 이제 폐지가 네. 이제 주요 수순으로 구조. 들어갔죠, 지금. 네. 그리고 사실은 가는 장관마다 이제 여성 정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할까가 아니라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네네. 김행 전 후보가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여성의 이슈가
뭐 인기 없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네, 여성가족 비서관도 하셨는데 네. 이 여성의 이슈가 이렇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거나 네, 네. 폐지되어야 되는 부서로 가는 네, 것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성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성차별은. 그건 남성이 차별할 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통계를 봐도 데이터를 봐도 남성이 100을 번다면 여성 한 68, 67 뭐 요 정도고 그리고 급여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직종이 다르고 그리고 정규직이 적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고 우리나라가.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누군가는 제시하고 이 문제를 누군가는 풀어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너 제발 여성 하지 말아라. 인기가 없다. 이제 조국 혁신당에 가서도 너무 여성 하면 힘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논란을 비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그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 가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 가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를 저는 계속 발전시키는 당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김대중 정부를 보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많은 논란과 그리고 그 많은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부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여성 차별 그리고 인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 해서 김대중 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들어서 굉장히 여성 인권의 신장과 네. 그리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그런 게 장관 그 국무회의에서도 굉장히 힘쓰러질 정도로 그런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시면 네. 온갖 유림 세력, 종교 집단 그리고 보수 세력이 온갖 국회에서 이제 수백일 동안 데모하면서 반대를 해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호주제 폐지를 해내셨습니다. 네. 그 논란을 무릅쓰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예 이제 국정과제에 성평등을 분명히 지향 가치로 말씀을 하셨고 정말 공공 부문 네. 정치 참여 여성 참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고위직 여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해서 공공부문의 여성 진출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목표를 다 만들어냈는데 네. 그 정도로 이분들이 그러면 논란이 무서웠으면 이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조국 혁신당이 총선용 정당이 아니에요. 총선에 원내 진출을 하고 검찰 개혁하고 끝내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그러면 다음 대선 때는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비전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조국 혁신당에도 여성 문제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이걸 조국 혁신당에 누굴 찾아갔더니 얘기할 사람이 있더라. 네.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을 입법을 같이 할 사람이 있더라.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누군가는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검찰 개혁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정말 윤석열 대항 전선에 저는 끌어모아서 더 큰 반윤석열 전선을 치고 싶다. 더 넓게 치고 싶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무너뜨리고 싶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 40, 50, 60 뭐 이 세대는 이제 네. 이른바 이제 성평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네. 의제였지만 네네네. 2030 젊은 세대들에게는 네네. 오히려 여성 할당제 같은 것이 네네네. 역차별이다. 아.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이 이게 오히려 계약 대상으로 맞아요. 예, 여성가족부의 이제 폐지를 네네. 이제 요구하고 있는 네네. 건데요. 그러니까 보면 여성가족부, 통일부 정말 중요한 이제 네네네. 저는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처들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네네네. 정부의 기본 네네. 노선이고 네네. 그런데 네. 이런 그 세대 갈등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거 역차별 관련해서 이거는 착각이고 착시다 네.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네. 여성 할당제라고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한 거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하나입니다. 공직선거법. 거기에 네. 이제 지역구에서 여성을 30%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네. 법제화된 거 그거 딱 하나고요. 노력한다요? 예, 노력한다. 법적으로 한다도 아니고 예, 노력한다. 노력 이거 안 하나고. 해도 되는 거네요? 이거 하나고 이제 이준석이 정말 남녀 갈라치기를 위해서 활용했던 건 뭐냐면
여성 할당제라는 것이 그것이 그 여성 할당제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공공 분야 채용 목표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성이 네. 30% 이상을 못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혜택을 보는 성은 네. 남성입니다. 그래요. 80% 이상이 남성이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이 너무 시험을 잘 보니까 예, 그 혜택을 누리는 성은 남성이거든요. 그게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네.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네. 8%가 채용 할당제에서 그러니까 채용 할당제에서 혜택을 보는 성이 남성인데 보면 이제 그 20, 30대 남성들이 보는 사회와 그리고 이제 40, 50대 그 남성들이 보는 사회는 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공평한 그리고 평등한 환경에서 공부했고 잘했어요. 특별하게 남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삶이 고달프고 취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옆에서 공부는 너무 잘해. 하다 보니까 뭔가 손해 보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 취업을 어떻게 일자리를 늘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서로 상대성을 공격하면서 대립 갈등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을들의 그렇죠. 전쟁이네요. 을들의 전쟁을 만드는 거죠. 비정규직하고 싸우듯이.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 네. 여성 할당제라는 건 없고 채용 목표자라는 게 있는데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거는 80%가 남성이다. 그걸 갖고 정치권에서 장난치지 말고 갈등을 더 격화시키지 말아라. 네. 오히려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가든 차별받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받고 네. 그리고 좋은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네. 정치 집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정치인들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할이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노동자들끼리 노노 네네. 갈등 만들고 또 네네. 을들끼리 싸움을 네네네. 갈등을 예, 정치권이 계속 그렇죠. 악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악용하고 이것은 네네. 안 된다. 오히려 네네. 정치인들은 네네. 좋은 일자리들을 네네네. 많이 만들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서로 차별하고 차별받지 않고 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네, 맞습니다. 자꾸 싸움을 부추기지 마라. 이런 네네. 말씀 좀 주셨어요. 네네. 전 국민 돌봄 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요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요? 네. 처음에 이제 무상보육이 언제부터 실현됐는지 아세요? 장 기자님? 무상보육. 네. 무상보육은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지? 2013년.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시작했어요. 때죠.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그때 무상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냥 무상 시리즈는 우리 민주당에서 만든 거고요. 그 아니요. 당시 정의당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민주노동당 드릴게요. 시절에. 제안을 했지만 네. 그것을 당으로 받아서 수령. 그쵸. 예. 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10년 네. 정기국회인데 네. 그때 민주당이 산모 일반 정책을 맞아요. 제시합니다. 예. 정책위 차원에서. 예. 저는 그 당시 여성가족 전문의를 하고 있었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산모 일반이 뭐냐면 무상급식, 예. 무상의료, 무상보육, 예. 반값 등록금. 네. 그래서 산모 일반이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죠. 우리 정책위에서 의총에서 이걸 제시를 하고 이렇게 가겠다 했더니 뭐 내부에서도 돈이 있냐,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내부에서도 포퓰리즘이라고 엄청 공격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이 약간 뚝심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분이셨고 또 그것을 받쳐주신 누구였어요? 그 당시 기억이 안 나네. 전병헌 의장이었어요. 전병헌 네네네. 의장. 네. 그리고 저는 그 무상보육을 책임졌던 전문위원이었어요. 그때 정기국회 내내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2011년 초까지도 계속 논쟁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게 정강정책에 다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공약에 다 반영이 되고 그렇게 계속 제시를 하면서 엄청난 언론의 보수 언론의 공격 그 당시 여당이었던 그때가 무슨 당이었나요?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의 공격도 엄청 받았지만 2012년 대선 후에 새누리당이었어요. 예. 새누리당도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받았죠. 공약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때 실현된 겁니다. 그때도 그 그러니까 안 될 것처럼 느껴졌던 정책이 실현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국민 돌봄 보장도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 돌봄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개인의 문제로 특히
여성들이 부담해야 될 문제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놔두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 지금 보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 주겠고 2명 낳으면 얼마 주겠고 3명 낳으면 얼마 주겠고 그런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삶이 고달픈데 아이를 키우고 어느 정도 좀 약간 편안해지면 제 어머니가 아파 있고 그리고 가족 중에 환자가 한 명 있고 그 간병과 그 돌봄의 역할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낳을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데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돌봄 문제가 저출생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전국민 돌봄 보장 제도를 추진하자 이런 거고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게 지난번에 2월 29일 날 우리가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본회 이 쌍특검.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예. 그리고 50억 특검 네, 다 네. 부결이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슈가 막 몰입되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거 뭐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되는데 이게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년간의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법안입니다. 네. 근데 통과는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시했던 것보다 약간 미흡하게 조정이 돼서 대안 입법이 된 건데 윤석열 정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통과되더라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근데 2년이 되더라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뭐로 해서 이게 좀 더 유예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안 되면서 이게 좀 그림의 떡인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할 겁니다. 제안을 해서 네. 전 국민 돌봄 추진을 위한 뭐 국회 특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입법부는 어떻게 하고 사회적 돌봄 모델을 어떻게 실행 방안을 만들 것인가 네.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그게 준비를 하면 우리가 지금 그게 왜 중요하냐면 86세대가 그러니까 전국 87년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그리고 전 사회를 주름잡고 이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 집단인 86세대가 이제 노인이 돼요. 노인. 네. 노인 생각하면 우리가 파고다 공원 생각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생각하거나 하는데 이런 노인이 신세대 노인이 진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세대 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육정책 막 신장시킬 때 전국의 이제 어린이집들을 공공이든 민간 합쳐서 그 확장을 막 시켰잖아요. 네. 거의 4-5만 개가 됐는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서 이게 다 문 닫게 돼요. 이 공간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노인 돌봄을 위한 적어도 동마다 한 개씩 그 주 야간 보호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그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 지원은 현재로서는 지금 장기 요양 보험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네. 이 설치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는 과거의 돌봄 프로그램이 아닌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네.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진 작가 아니면 뭐 작가, 글쓰기 이런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강의하는 강사님들도 같은 그룹 내에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그 86 그룹에서도 그룹 내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더 이상 늙으면 아프면 요양시설 가거나 병원에서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즐기면서 가겠다. 이런 그림을 모델을 국가가 준비해야 된다. 네.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아파서 들어가는 의료비용, 요양보험 요양비용 이런 네. 것보다는 오히려 예방을 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국회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찬찬히 반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저는 그거 갖고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민 돌봄 보장제를 추진하시는데 네. 들어보니까 일종의 평생 돌봄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태어나서 네네. 이제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네네. 이제 영국에서 아이 돌봄 하던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예. 영유아 보육이 많이 지원돼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예. 노인 돌봄이라든가 예. 장애인 돌봄 아직 부족하고 예. 그리고 환자 돌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사회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원 방안을 만들자. 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굉장히 복지국가로 네, 가는 데 맞습니다. 있어서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고 사실은 이제 돌봄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가족 간의 갈등도 그렇죠.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간병파산이란 말도 있고요. 간병파산.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보험 들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누가 맡아라 뭐 이런 가족 내 갈등도 있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문제를 네. 좀 해결하겠다라는 네, 네,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 비례대표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네, 끝으로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왜 네. 정춘생인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역량을 볼 때는 저는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당하고 국회, 청와대 경험까지 고루 경험을 해봤고 그 27년간의 경험과 실력이 제 몸속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그 전문성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동안 국회 경험을 하면서 어떤 입법들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법사위 문턱은 어떻게 넘을 것인지 네. 그리고 본회의 통과 전략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연습이 필요 없다.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국민 돌봄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개원하자마자 다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성과 있게 정말 우리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네. 정말 효능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게 저의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이자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기 댓글창에 작자미상님께서 파고다 아니고 탑골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예. 옛날 사람인가 봐요. 옛날 네. 용어가 익숙해서. 네. 1992년에 네, 네. 탑골병원으로 네, 네. 명칭이 변경됐다고 말씀 좀 주셨습니다. 저희 연식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네네. 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선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